오늘은 한국장애주식연구소 소영주 소장님을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지금 프로필을 보니까 거의 25년 동안 장애주식만 전문으로 하셨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예. 어떻게 그렇게 장애주식에 이렇게 25년간 꽂히셨는지. 예, 꽂힌 이유는 저는 실은 원래 공무원으로 첫 출발을 했습니다. 국회 사무처에서 일을 하다가 의원 비서관으로 내 첫 직장을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IMF가 터졌어요. IMF가 오면서 돈의 중요성을 알게 됐죠. 두 번째로 월급쟁이의 한계를 그때 느꼈습니다. 월급쟁이라는 것은 제가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 뭐 시골에 계시는 부모님이 아프거나 또는 주변이 아팠을 때 도와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유행했던 책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였습니다. 네. 근데 그 책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부자가 되려고 한다면 풀빵 장사로도 자기 회사를 창업해야 된다. 그 기사를 보고 제가 1999년도, 98년도에 국회를 그만두고 나와서 이 장애주식의 일을 한 일만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어떻게 돈을 벌기 위해서 일단 전직을 하신 건데 네, 맞습니다. 많이 버셨나요? 먹고는 살고 있습니다. 아니, 많이 버셔야죠. 잘 먹고 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요즘 사실 그 열풍이 불고 있는 게 이제 공무주 청약이잖아요. 그 카카오 게임즈하고 뭐 또 지금 빅히트를 앞두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공무주, 근데 공무주 청약이 워낙 경쟁이 심하니까 뭐 1,000만 원 넣어봐야 뭐 한 몇 주밖에 못 받는다고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더 미리 장외 시작 같은 데서 그럴 만한 상장하기, IPO하기 뭐 그 전에 미리 사둘 수 없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방금 말한 대로 정확한 지적입니다. 공모주에서 우리가 얼마 전에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1,500만 원 이하로 든 사람들 단 한 주도 받지 못했습니다. 1억이 5주를 받았고 SK 바이오팜도 우대 고객이 1억 정도 넣었는데 6주 받았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공모주 시장이 가진 자들의 리그가 됐어요. 돈이 많은 돈들의 잔치다 보니까. 그래서 좀 더 한 발 빠른 사람들은 공모주 시장에서 사지 못하는 주식을 장외에서 한번 구입해보자 하고 너나 없이 지금 들어오고 있어. 어떻게 보면 진격의 장외 주식입니다. 엄청난 거래량이 늘고 있고 자금도 수없이 유입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현재 상태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장외 주식 투자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이 범위가. 그렇죠. 왜냐하면 상장하지 않은 기업 뭐 투자하는 거야 얼마든 많잖아요. 지인 회사에 투자할 수도 있고. 그렇죠. 우리가 보통 의미하는 이 장외 주식의 그 의미는 어떤 기업들에 투자를 하는 거라고 보셔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장외 주식하면 방금 말한 대로 회사라는 것이 처음에 자기 돈 회사가 설립이 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지인들이 돈을 좀 빌리죠. 또 아버님 돈도 빌리고. 이 회사가 잘 되면 세 번째로 이 기관들의 투자가 이루어지는 거죠. 일명 우리가 VC라고 보겠습니다. 회사가 설립되고 나서 한 4년 이후부터는 기관들의 자금이 들어오고 이 기관들의 자금은 전제 조건이 거의 다 상장의 전제 조건을 들고 들어옵니다. 이유는 비상장회사, 장외주식은 배당이 없습니다. 배당이 없기 때문에 그 VC들이 엑시트할 수 있는 방법은 상장이기 때문에 거의 상장의 전제 조건을 두르고 일단 VC들이 들어온 기업들은 상장의 전제 조건을 깔고 있기 때문에 상장의 기미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VC 정도가 투자한 회사를 장외주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그 일반적으로 그냥 평범하게 창업해서 뭐 지인들, 친인척들 돈 빌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분들은 그냥 보통 그냥 그 가족 기업처럼 끌고 가고 보통 VC 돈이 들어와야 보통 상장 작업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근데 그 VC 돈이 들어오는 그 기업들, 이게 우리 보통 스타트업 기업들, 그렇죠. 이런 게 참 많단 말이죠. 근데 언제 들어왔냐? 왜냐하면 우리는 IPO를 기대하고 투자를 하고 싶은데, 그렇죠. 그 장외 주식에는 뭐 작년에 들어온 것도 있고, 올해 들어온 것도 있고, 몇 년 전에 온 것도 있고,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괜찮은 주식을 좀 우리가 봤을 때 분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장외 주식을 선별할 때 이 종목은 반드시 선별할 때가 뭐냐면 첫 번째로 앞서 말한 대로 기관이 투자한 회사를 선점하려라. 두 번째로 이 시대에 맞는 장외 주식은 현재 가치의 회사를 사는 게 아니라 미래 가치를 사기 때문에 올해보다는 내년이 좋은 회사에 투자해야 되는 게 맞고요. 세 번째로 기업은 이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안정성, 성장성, 수익성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돈을 얼마큼 많이 버나가 아니라 원금을 얼마만큼 지키느냐이기 때문에 안정성이 있는 회사를 사야 된다. 두 번째로 수익성. 이 수익성은 성장성이 좋으면 수익성은 따라오게 되어 있거든요. 이 세 가지에 부합되는 회사를 사야만이
우리가 IPO, 아까 말한 상장의 기미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 현재 비상장에서 한 4,200개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 4,200개에서 실제로 거래되는 종목은 20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시장이 바로 이 장애 주식이기 때문에 신중히 기업을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4,200개의 그 장외 주식이 있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 보통 장외 시장이 형성돼 있잖아요. 예, 그렇죠. 거기에서 등록돼서 거래를 시도하는 기업들의 그렇죠. 숫자를 기업들의 말씀하시는 숫자입니다.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건 한 20개 정도. 예, 20개 정도에 지나지 그러니까 않습니다. 그 말은 나머지 4,180개, 개. 180개는 매도자는 있으나 매수자가 없다는. 없다. 그렇죠. 그렇죠. 그만큼 이 장애 주식 옥석을 가리는 능력, 기업을 최소한 볼 수 있는 분석력, 이 정도는 있어야 들어오고, 일반 그 비전문가가, 우리 상장사에서는 중고사에 보면 리포트가 다 나와 있습니다. 많은 자료들이 있지만, 이 비상장, 장애 주식은 정부의 비대청, 단 하나의 리포트도 없습니다. 요즘 다행히 또 이제 대기업들이 좀 뛰어들었습니다. 삼성증권의 두나무하고 연대된 증권플러스라든가 또는 신한금융투자의 판고교로소 여러 가지 이제 대기업들이 비상장회사 장애주식이 동원이 되니까 너나 없이 플랫폼들을 만들고 있어요. 다행히 그곳에 정보가 좀 있다는 것이 좀 다행입니다. 요즘 하시는 분들에게는. 예전에는 그런 거 찾기 어려웠어요. 그다음 비상장 회사 자체가 예전에는 명동을 중심으로 나왔습니다. 역사를 보면. 사채 시장. 사채 시장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인들이 전혀 정말 하기 어려운 시장이었고, 통속적 표현으로 그때는 물반 고기반이었습니다. 그때 돈 많이 벌었죠. 2000년 초에. 근데 그때는 보통 그 재벌 계열사들. 맞습니다. 예, 대벌. 그리고 통신, 아주 우량한 통신주들이 나왔고, 그 당시에 우리가 닷컴 당시에 열풍 불 때 연속 상한가 10일씩 가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장애에서도 그런 호호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나 점점 인터넷도 발달되고 또는 정보가 공개되면서 시장이 좀 투명된 건 맞습니다. 투명화되고 있고 일반 개인들이 요즘 많이 똑똑해졌어요. 네. 많이 똑똑해졌고 나름대로 기업 분석 능력도 뛰어나기 때문에 이 장애 주식이 그들에게는 이제 저축 상품으로서 제가 봤을 때는 단기적 상품은 우리 공모시장을 아까 보면 단기적 상품입니다. 장애 주식은 2년, 3년짜리 저축 상품으로서 뛰어들기는 아주 좋은 상품이 되었죠. 네. 이 시장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은 지금 상장하기 전에 장외 시장에서 사고 있으면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다. 상장 그렇죠. 예, 대비, 그렇죠. 상장 그렇죠. 시점 대비. 그렇죠. 이제 그 장점인데, 근데 또 반대로 비싸게 사시는 분들도 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요즘 보면 이렇습니다. 요즘 정말 정말 좋은 지적입니다. 우려하고 있는 게 이렇습니다. 카카오 게임즈가 따상을 가고 또 상한가를 가고 또는 SK파이브이 따상에 상한가 3일 연속 가다 보니까 모든 주식이 그렇게 되는지 알고 있나 봅니다. 그건 아닙니다. 절대. 이건 특이한 케이스고요. 비상장 회사는 회사의 적정 가치가 있습니다. 적정 가치는 기업의 펀드멘탈 바탕으로 가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은 우리가 PER이라고 표현하는데, 펄을 표현하는데, 우리는 펄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요즘 E자를 빼고 여기다 D자를 집어넣으면 D자가 뭐냐면 드림입니다. 프라이스 드림이라고 해서 개인들이 생각하는 상상의 금액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내가 거래되고 있는 게 단적인 예로 고가인 케이스가 카카오뱅크입니다. 카카오가 신고가를 경신하고 상장되어 있는 카카오가, 그 다음에 카카오 게임즈가 24,000원짜리가 82,100원까지 81,200원까지 올라가고, 이런 상태에서 당연히 같은 카카오 가족이지 않습니까, 뱅크가. 그러다 보니까 이 주식이 지금 현재 오늘 시총이 45조. 이 45조는요, 우리나라 빅3 은행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KB금융, 우리금융, 신한금융, 이 세 개를 다 합치면 시총이 36조뿐이 안 됩니다. 이 세 개를 합친 것보다 더 높은 45조에 거래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게 지금 장애 주식, 예, 장애 주식입니다. 시장에서 장애 시장이 지금 거래되고 이 정도로 버블이 지금 심해졌다는 거죠. 왜냐하면 조금 좀 쉬었다가 가열돼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 장애 주식은 아까 말한 대로 공모 이전에 사는 이유는 좀 싸게 살라고 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장된 차익을 벌기 위해서 장애 시장을 하는데, 이렇게 비싸게 사면 상장돼서 어떻게 돈을 벌겠습니까? 오히려 상장되면 더 손해나죠. 손해나죠. 그래요. 근데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그 장외 시장이 좀 불안정스러운 거는 수급이 맞죠. 상장 기업처럼 이게 원활하면은 그렇죠. 공정한 가격이 형성될 그렇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죠. 이건
매도 호가와 매수 호가와 이게 서로 이게 맞으면 되는 거니까. 예, 이게 뭐냐면 바로 거래소 코스닥 상장돼 있는 회사 우리가 경쟁 매매라고 합니다. 사고자 하는 사람, 팔고자 하는 사람이 가격이 서로만 경쟁하면서 치고받고 나오잖아요. 그러나 이 장외 주식은 상대 매매입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물건을 샀는데 사가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한급성의 문제. 두 번째로 뭐냐면 이게 재래시장이다 보니까 상장된 주식은 어떤 제도권 내에서 그 규제를 다 합니다. 뭐 상한가율은 30%, 하한가율까지 정해지고 있고, 그런데 비상장은 재래시장이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에 제한폭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이게 제일 큰 문제인데요. 적정 가격을 과연 장애주식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게 재래시장이거든요. 우리가 고랭지 배째, 강원도에 있는 배추를 어떤 분은 시장 입구에도 100원에 팔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배추인데 120원에 팝니다. 똑같은 배추를 110원에 파는 사람들. 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접근할 때 적정 주가를 산정하는 방법을 잘 알 필요가 있어요. 대부분 이제 적정 주가 산정할 때는 이 동종업종하고 비교하면 상장되어 있는 동종회사하고 비교해서 좀 맞춰서 가야 되고 맞고, 두 번째로 이 장애주식 아까 말 비제도권이나 발품을 좀 팔아서 여러 플랫폼 사이트를 뒤져서 적정 주가를 산정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어쨌든 우리가 이제 장외 주식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는 그걸 통해서 공모주보다 더 큰 이득을 얻고자 당연하죠. 하는 거잖아요. 예, 예. 근데 제가 투자자 입장에서 이제 좋은 장외 주식을 하나 고르고 싶어요. 투자하고 싶어요. 예, 예. 그러면 일단 어느 곳에서 그러한 것들이 정보를. 그러니까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요? 거래할 예. 수 있는. 그렇죠. 우리 때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학생들이 공부할 때 책을 먼저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정도는 최소한 장애주식에 입문하는 사람들은 한 권의 책을 보고 들어올 필요가 있습니다. 기초적인 소양은 알고 들어와야 되고, 두 번째로 뭐냐면 정보는 요즘 오픈되어 있습니다. 신문지상에 오픈되어 있고, 이거죠. 지금의 트렌드에 맞는 상장된 회사가 대부분 테마별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올해가 가장 이제 큰 테마가 언택트 관련 주식이었고, 마찬가지로 비상장에도 그 똑같은 테마주가 있습니다. 언택트 관련주고, 올 초만 해도 카카오 게임즈가 2만 원대 초반이었습니다. 2만 원대 초반이면 얼마든지 100주, 1000주, 만주, 10만주까지 살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게 초반기에 올 3월 달에 카카오도 10만 원대 있지 않았습니까? 이 주식이 40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마찬가지로 비상장에 있는 회사들도 형이 상장사입니다. 동생이기 때문에 형의 유행 주식을 좀 같이 따라서 보면 조금 그래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언택트 관련주면 그럼 비상장에 있는 언택트 회사를 찾아보자. 그리고 특히나 게임즈가 좀 호황이지 않았습니까? NC소프트라든가 상장되어 있는 넷마블도 그러고, 마찬가지로 그럼 비상장에 있는 회사들도 게임즈를 찾아보면 거의 세임 페이지 좀 같습니다. 움직이는 게. 동조화되는 현상이 좀 많습니다. 네. 근데 아까 4,200개 가운데서 실제 거래가 되고 있는 것은 한 20개 정도밖에 안 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럼 일단 20개로 압축해놓고 봤을 때 그런 언택 관련된 것들이 몇 종류나 될 것인가 질문이 생기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보면 통상적으로 언택 관련주에서 20개 안에서 보면요, 게임주, 우리가 게임주나 바이오 주식을 좀 찾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건 있잖아요. 우리가 그 사설거래 사이트가 이제 38 커뮤니케이션입니다. 또는 우리가 안정되어 있는 국가가 공인하고 있는 KOTC 시장이 있습니다. 그 국가가 가장 안전한 사이트는 바로 KOTC입니다. 국가가 공인한 시장. 그 안에 있는 주식들 보면 거래량 상위 회사들이 있습니다. 우리 보면 비보존이라든가 아라정보통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KOTC에 있으면 역시 주식이 좋았습니다, 당시에. 그 다음에 그 외적으로 KOT가 단점이 한 139개, 전체 물량, 어떻게 보면 139개 작은 물량입니다. 4,200개에서. 너무나 좋은 회사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튀어나온 게 바로 사설장외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증권 플러스, 삼성증권이 이 사설 시장을 좀, 공정화 시키겠다고 만든 게 이제 증권 플러스입니다. 거기에서 거래되는 게 한 5개 정도가 거래됐습니다. 그때 바로 이 거래된 종목이 카카오 게임즈. 이런 회사들이 그때 거래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떻게 좋은 회사, 플랫폼에 찾아가 보면 상위 거래 종목이 나옵니다. 거래량 상위 종목들이. 그것은 그만큼 개인들이 관심이 많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종목을 공략하는 게 그래도 성공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상장 기업 같은 경우는 기업 정보라든가 PR이라든가 이런 게 다 나오니까 적정 가치를 어느 정도 생각을 하면서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이것도 역시 그런 정보들이 충분히 나와 있나요? 그게 바로 정부 아까 말한 대로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아웃 밖에 있는 OTC라는 뜻이 시장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도권에 어떻게 보면 애널리스트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좋은 리포트들이 전혀 없다는 것이 안타깝지만
그래도 아까 말한 대로 요즘 이제 대기업들이 뛰어들면서 그래도 나름대로 기업 분석 자료들이 증권 브로커나 이런 데 가면 있습니다. 만족하지는 않겠지만 기본적으로 앞서 말한 대로 장외 주식은 공시 제도의 의무가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아까 말한 그런 정제되어 있는 자료는 찾기 어렵고 여러 자료들을 짜집게 해서 나의 것으로 나의 명작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럼 기본적인 어떤 재무제표라든가 이런 것들은 올라와 있나요? 그렇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상장을 앞둔 회사들은 다트, 우리가 전자공시 시스템 보면 나와 있죠. 당연히 외부감사 기관들은 똑같이 상장하고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면 기업이라는 것이 어떤 자료에 의존하지 않습니까? 시대의 반응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보면 투자의 기본 자료일 뿐이고 투자를 결정하는 자료가 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20개 정도라고 하면 이제 종류 수는 엄청나게 많지만 어쨌든 우리가 그렇죠. 한 우리가 20개 정도 20개, 투자할 만한 게 그렇죠. 20개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된다 봤을 때 예. 일단 다 한번 들으면 다 알만한 기업들이겠네요. 그렇죠. 말한 대로 우리가 봤을 뭐 카카오 관련 회사들, 뭐 카카오 관련 카카오 페이지, 카카오 뱅크, 카카오 뭐 모빌리티 이런 것들은 너무 잘 알고 있고 두 번째로 후계 관련 주식에서 현대 자동차 그룹에 대해서 현대 엔지니어링, 그다음에 무인 자동차 등 현대 MN서포트 이런 회사들 누구나 알고 있는 회사. 특히 이제 우리가 지금 빅데이터라든가 인공지능 AI에 뛰어난 LG CNS 이런 누구나 실은 이런 회사 투자하면 됩니다. 그거는 상장이 지금 예상이 예상이 되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바디 프렌드 같은 건 아직 비상장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회사들 그런데 우리가 보면 보통 두포작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는 회사가 처음 들어왔는데 야 내년에 한 뭐 20회 간대 30 본인들 하라고 하십시오 하고 우리 최소한 이 정도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안전한 그 장유주식이 많이 있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대기업 후계 관련주로서 현대 엔지니어링 같은 거 한 75만 원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식이 한때 150만 원 거의 갔습니다. 이유는 상장한다는 소식 때문에 이 회사는 정의선의 후계군에서 반드시 상장될 회사이기 때문에 이미 예측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LG CNS 기본적으로 우리가 스마트 팩토링 시대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시스템 업체 회사 중에서 LG CNS가 뭐 하는 회사인지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뭐 하느냐면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서울시 교통카드 티머니 LG CNS 기술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동사무소에 뛰는 그 주민등 등본, 투본 안 가고 뛰지 않습니까? 그 기술 누구 거냐? LG CNS 기술입니다. 근데 실은 이런 대기업들이 엔드 유저를 소비자를 만나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 잘 모르지만 LG CNS 같은 건 한 20년 넘게 비상장이 있습니다. 이 회사도 상장될 가능성이 이유는 간단합니다. 얼마 전에 그 맥컬리 2019년에 맥컬리가 돈 장사하는 애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애들이 한 38% 경영권이 없는 지분을 사간 이유는 이 회사가 막말로 우리가 봤을 때 배당하는 회사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갔다. 이유는 상장에 전제조건이 없다면 이렇게 큰 돈 1조입니다. 그 당시에 1조 돈을 쓰지 않을까. 이런 건 뭐냐면 제가 똑똑해서 나온 게 이미 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인터넷에. 시장에 나와 있는 것을 나의 정보로 만들어서 그걸 투자의 전제조건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아까 말한 대로 수급의 문제. 여기서도 좀 해결됩니다. 그런 대기업들은 언제든지 사는 사람, 파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수급의 문제에서도 한급성의 문제죠. 이런 문제도 해결되고 어떻게 보면 안정성을 확보하면서도 투자의 전제조건이 되는 매력적인 그런 회사들이 많이 있어요. 장에. 근데 그 회사들은 이제 본인 그 회사들마다 자기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IPO 상장에 대한 계획이 세워져 있나요? 아니면은 그렇죠. 주주들의 그냥 기대감일 뿐이에요? 아닙니다. 이거 보면 기본적으로 상장된 회사는 로드맵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주관사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한 회사는 거의들 주관사들이 선정. 이 주관사가 선정된다는 아까 앞서 말한 대로 기관이 투자한 회사. 두 번째로 또 하나 좋은 지적이지만 두 번째 팁. 주관사가 선정된 회사. 주관사가 선정됐다는 것은 상장을 전제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반 개인들이 특히 대기업도 마찬가지지만 증권사의 어드바이저를 통해서 상장을 합니다. 우리가 공모주 시장을 가기 위한 반드시 주관사 선정이 된 회사만 투자하는 거 좋다. 기사 검색하면 나와 있습니다. 이 주관사가 어딘가. 하나 예로 현대 엔지니어링 주관사가 어딘가. 우리가 요즘 유행하고 있는 크래프톤의 주관사. 이 선정도 기본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아직 크래프톤은 선정될 가능성이 높죠. 왜냐면 워낙 상장의 전초 기준은 이미 미디어에서 다 떠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방송하는 이 너무 좋은 방송 아닙니까? 이런 곳에서도 정보를 취합해서 모아서 가면 안정된 정보입니다. 그래서 주관사 선정된 회사 좋은 지적입니다. 주관사가 선정된 회사를 선점해라. 이것도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면 이제 거래를 할 때 이제 우리 보통 증권회사에서 이제 보통 HTS로 거래를 하지만 이거는 그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이게 사설 사이트에서 거래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나온 게 이제 어떻게 이겁니다. 사설 사이트 근데 위험하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 중고거래 같은 거 보면 사기당하는 게 많으니까. 많죠. 근데 이건 이제 모르는 사람들 하는 소리입니다. 실은 한 번 장애 주식 한 사람은 또 한다. 왜? 놀라운 수익률 때문에 이겁니다. 야, 주식을 줄래? 돈을 줄게. 아니, 돈을 먼저 줘. 주식을 줄게. 닭이 먼저, 알이 먼저. 이 싸움인데, 이 비상장 주식 거래 안전수칙 1. 반드시 주식을 먼저 받고 돈을 주어라. 이 원칙만 지킨다면 절대 사기당할 일은 없습니다. 대신 본인의 신분을 상대방에게 알려줄 필요는 있겠죠.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증권사에 상장된 기업 같은 경우는 뭐 현물을 받지 않아도 주권을 받지 않아도 그냥 이렇게 거래상이 되지 않습니까? 거래상이 되죠. 예.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그냥 우리 보통 이런 사설 사이트에서 나 무슨 주 몇 주 사고 싶어요. 가격 얼마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그렇죠. 그럼 거기에 누군가가 팔겠다. 예, 아니면 뭐 매도자가 뭐 난 얼마 팔게 미리 내놓으면 이제 내가 그걸 그렇죠. 사든가. 예, 그렇죠. 그럼 이제 두 사람이 연락을 해서 만나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건 예전에는 만났어요. 예. 근데 요즘은 통일된 규격이 통일주권들이 거의 80%가 발행돼 있다 보니까. 지금 이 비상장. 예, 비상장.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증권 계좌 있잖아요. 삼성증권. 기존에 하고 있는 거래소 코스닥 계좌에 이 주식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잔고증명이 확인이 됩니다. 반드시 전화로 확인해서 잔고증명을 확인해 보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거의 거래의 80%는 증권사를 통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예.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예, 여쭤볼게요. 예. 자, 제가 이제 우리 대표님한테, 예. 소장님한테 예. 이제 제가 주식을 사려고 해요. 예. 엔지니어를, LG CNS를 가지고 있어요. 자, 저 100주 살게요. 예. 그러면 가격이 뭐 5만 원 서로 합의가 됐어요. 예, 합의됐어요. 그럼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어떻게 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그럼 선생님, 제가 그 선생님에게 사시는 입장이니까 제 신분을 밝혀드리겠습니다. 저는 실은 어디에서 근무하고 있는 누구입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본인의 신분증이나 명함을 받고 신분을 확인을 합니다.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저희가 선생님 신분을 확인했기 때문에 선생님의 주식을 먼저 보내드리겠습니다. 증권계좌를 좀 불러주십시오. 증권계좌, 지금 사용하는 증권계좌. 그럼 제가 지금 미래에셋의 계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계좌를 저한테 불러주시면 제가 그 계좌로 주식을 방금 LG CNS 주식을 넣어줍니다. 넣어주면 선생님은 선생님한테 문자가 갈 거 아닙니까? 주식이 들어갔습니다 하면 이 문자를 보기보다는 증권사에 미래에셋 대우에 전화해서 제가 조금 전에 주식이 들어왔다는데 맞습니까? 사실을 보러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확인이 되고 난 후에 잔금을 치르면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 잔금은 뭐 증권사 통해서 이렇게 보내는 것도 아니고 아니, 이제 그쪽 계좌로 그 사람 당사자 그렇죠. 본인 계좌. 그리고 이때 중요할 거 반드시 매매계약서를 작성해라. 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냐면 혹시 선생님이 상장되기 전에 팔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장에서. 그럴 때는 양도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양도세의 근거가 매매계약서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서 가지고 있다가 상장되기 전에 팔게 되면 양도세 11.5%를 부과됩니다. 또는 대기업은 20%까지 올라가는데 통상적으로 11.5%라고 보겠습니다. 상장돼서 팔면 양도세는 소멸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아까 말한 그 과정까지 가기 위해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주식을 먼저 받고 입고 여부를 확인하고 돈을 입금해주는 이 절차 이것만 지키면 우리 이 대표님도 쉽게 장유주식을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주식 양수도 계약서는 보통 쓰는 양수도 계약서 작성이 그렇죠. 될 것 같고요. 예, 통상적인. 그럼 일단 한번 만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만나는 것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명의계서 종목을 만나야 됩니다. 명의계서. 우리가 주식의 20% 명의계서가 있습니다. 아직 그 주권을 발행되지 않는 회사.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이런 거 있습니다. 나머지 또 이 명의계서 종목들이 난 통일주권도 만나 이유는 뭐냐면 나 당신을 못 믿겠어. 당신이 준 신분증이 그리고 내가 받은 주식이 유조주권이 뭐 그렇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 그래서 만나야 돼. 옛날에는 거의 한 60%가 만나서 거래를 했어요. 진짜로. 이게 바로 그냥 구석기 시대에 무물교환식으로 만나가지고 얼굴 보고 매매계약서 작성하고 주식이 있어요. 증권사에서 만나요.
그 주식이 들어있는 증권사에 만나가지고 주식 잔고 여부 확인하고 입고시키고 그 앞에서 돈 입금해주고 돈 주고 또는 이렇게 옛날엔 거의 60% 가까이 만났어요. 근데 요즘 이제 시대가 좀 발달하다 보니까 만나는 횟수는 전체 프로세서 한 10%는 된 것 같습니다. 지금도 10명 중에 1명은 만나서 거래를 합니다. 이유는 아까 말한 대로 그 위험성입니다. 서로 못 믿고. 근데 가장 안전한 것은 우리 대표님 말씀대로 만나서 하는 게 제일 안전하겠죠.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 증권사에서 주고받고. 예, 주고받고. 그런데 우리가 주식을 매입하는 입장에서는 주식이 먼저 들어왔을 때는 굳이 안 만나도 된다. 그러나 그것도 불안하다고 한다면 증권사에서 상호 만나서 있잖아요. 하시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죠. 그럼 우리가 보통 장외 주식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주식들 모두가 다 이런 식으로 매도자가 상대 계좌, 매수자 계좌로 이걸 입고를 시킬 수가 있는 그렇죠. 건가요? 아니죠. 아까 말한 대로 주권의 형태가 총 3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로 통일 규격이 이미 모든 증권사에 통용되는 마치 우리가 돈을 입금하는 것처럼 은행에서 돈을 가볍게 입금하는 통일 규격이 나와 있는 통일 주권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미발행 주권. 아직 주권 자체가 발행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증권사가 아니라 그 회사로 가야겠죠. 회사에 가서 우리가 마치 부동산 등기처럼 있잖아요. 명의를 바꾸는 거잖아요. 부동산 등기가. 그러니까 지금 왜냐하면 그렇죠. 많은 그 뭐라 그럴까요? 그런 어떤 기업들이 보통 발행을 안 하거든요. 주권을. 많죠. 많이 안 하죠. 아까 말한 대로 지금 전체 시장이 한 20%는 발행을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말한 20개 종목, 제가 핵심적으로 꼽는 20개 종목 안에도 거의 20%는 아직 발행이 안 된 상태죠. 그래서 이런 데서는 반드시 만나서 회사에 가서 그 발행되는 회사로 가야겠죠. 회사에 가서 주식 담당자가 통상적으로 있습니다. 가서 본인의 신분 여부, 매도자의 인감이 첨부된 상태에서 서로 명의가 바꿨을 때 돈이 지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거의 없어졌는데 가주권 형태. 예전에는 통일 구격 주권 전에 회사에서 가주권을 우리가 문방구 주권이라고 기억나는 거 모르겠습니다. 네. 문방구 주권이 있었습니다. 지금 없는데 그런 주식으로 예전에 거래를 했습니다. 지금은 없기 때문에 크게 앞서 말한 대로 통일 구격된 회사, 증권사에서 만나서 하는 통일 구격된 회사와 두 번째로 방금 말한 명의계에서 회사에 가서 하는 거, 이 두 가지 종류로 나눠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거래할 때 할 때 이게 통일 주권인지 아니면은 그렇죠. 미발행 주권인지 예, 확인을 하고 그렇죠. 예. 그럼 이제 먼저 뭐 증권사를 통해서 보내달라든가 아니면 그렇죠. 그 회사에서 만나서 그렇죠. 아까 명의계에서는 회사에 가서 만나서 하고.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증권사는 괜찮은데 그 회사 투자 기업에 가가지고 이제 주식 담당자하고 이제 만나서 할 때 그 회사로부터 받아야 되는 거는 뭐가 있습니까? 확인. 자, 있죠. 반드시 받아야 될 게 있죠. 보통 통상적으로 회사는 미발행 주권 확인서를 발행을 해줍니다. 당신의 주권을 우리가 보관하고 있습니다라는 미발행 주권 확인서를 인감을 첨부된 걸 주거나 회사마다 뭐 특징은 다 틀립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증서를 줍니다. 그 증서는 미발행 주권 확인서라는 증서를 주기 때문에 그 증서가 바로 주식이기 때문에 잘 보관할 필요가 있죠. 반드시 받아야죠. 네. 정말 우리 대표님이 주식을 많이 해본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뭐 세밀하게 잘하십니까? 저보다 더 잘하는데 뭐 당황스럽게 말씀하시는 나 진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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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온 세월이 험난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주식을 잘하십니까? 네. 이렇게 해서 장외 주식도 이렇게 안전하게 맞습니다. 거래할 수 있다라는 걸로 맞습니다.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전편을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